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방송을 안 했습니다. 뭐, 포지션 변화도 없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어제는 좀 상승을 했죠. 상승하는데, 뭐, 딱히 외국인들이 그 정도 들어왔는데, 반응도 없었고, 그래서 뭐, 비중을 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제는 조금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어차피, 어제는 수요일이니까 3거래일 정도 남았고, 오늘 2거래일, 그죠? 목요일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눈치 보기 장세인지 뭔지는 몰라도 글쎄요 좀 움직임도 둔하고 미국도 조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하게 된 거는 뭐 주돈이 포지션 변화가 있어가지고 방송한 게 아니라 어, 좀 조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죠?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지수가 버티고 있어요. 제가 요 근래 들어가지고 느낀 게 뭐냐면 어, 외국인들은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좀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수 방어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주식을 계속 팔아야 된다. 이런 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 실적 발표, 그 이슈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좀 불안하고.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지금 5,800억을 팔아대고 있어요. 과거 같았으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빠지고 있어요. 그죠? 계속 누군가가 받아먹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개미들이겠죠. 그죠? 음, 그렇다고 지금 뭐 고퍼스를 더 투자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죠? 구정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대응이 안 되잖아요. 대응이 안 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 포인트에서 어떠한 뭐 상승 포인트라는 데 하락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어, 답답할 때거든요. 그죠? 다음 주 구정 때까지 뭐 다음 주도 사실 뭐 딱히 주가가 무슨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 그런 거는 느껴지질 않아요. 뉴스도 이상하고 그죠? 그 돈의 흐름도 안 좋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다 안 좋다 얘기 나오고 중국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가 처음에야 뭐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았는데 유야무야 나오죠. 근데 트럼프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 그죠? 이제 슬슬 본인의 그 이제 그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그걸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어제 선물이 들어왔는데 어제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8천억 정도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종가 그러니까 한 3시 이후에 계속 정리를 하더라고요. 털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봐서는, 이게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장인가? 근데 지금 이거 베이스가 어디가 깔렸냐면 개미들이 깔렸어요. 이게 과히 뭐 좋다, 나쁘다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불안하다. 좀 조심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제가 이제 그, 요새는 뉴스도 그렇고, 뭐 돈의 흐름도 안 좋은데, 주가도, 글쎄요, 주가도 딱히 이게 상승이다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거래일 동안, 그죠? 저번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1월, 그러니까 레버리죠. 12월 30일, 그 다음에 1월 2일, 그 다음에 3일, 3일 해가지고 작년 말에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요게 거진 한 2거래일.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한 3거래일, 3거래일 동안에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대응이 안 됐던 거예요. 코퍼스에 대응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가는데 그 다음에 문제죠. 요 위에서. 그죠? 위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도 않고 위에 저항대는 붙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딱히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보는 뷰가 이거 레버리지야 코퍼스야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지지선은 만들어졌어요. 그거 강력한 지지선 이거죠. 그죠? 2400. 이거는 만들어졌다고 확인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난리 나는 거고 그나마 다시 버티고 상승한다 그러면
그나마 레버리지의 어떠한 꿈과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주가는 가장 어두울 때, 그죠? 여명이 뜨기 바로 전까지 주가는 폭락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여명이 뜨고 나서 봄 기운이 완연해도 주가는 잘 상승을 안 해요. 어. 그 어떠한 그 포인트, 섹터라든지 어떠한 이슈라든지 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쓰면서 어떠한 이유가 붙겠죠. 그럴 때 슬금슬금 상승을 하는데 지금 상승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 아무래도 지금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쉬어가자. 그러면서 요 기간에 다 털렸어요. 음. 지금 요 기간에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라든지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냥 저도 하염없이 그냥 선이나 그어보고 그 차트에도 도대체 어디서 힌트를 얻을까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딱히 힌트는 안 나와요. 근데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음,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 그 기초 체력이 좋다. 우리나라에 돈이 넘쳐난다. 만약에 상황이 뭐 우리 개미들 지금 돈이 넘쳐난다. 뭐 지금 뭐 B2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런 개소리들을 하는지 어? 아니 개미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빚을 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코인이라든지 미국장으로 가지. 그죠? 미국은 벌써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또 힘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미국장인데 국장에서 그죠? 근데 국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버리면 차라리 제가 고버스를 가지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다운 조정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죠? 모든 그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 이런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베이스가 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공중에 뻥 떠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무슨 뭐 환율 얘기하면서 외국인들이 이 가격대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하다. 뭐 그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면 뭐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서 뭐 그냥 좀 뉴스를 지금 있는 뉴스 말고 일주일 전, 2주 전, 한 달 전 그때 있었던 뉴스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그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뉴스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종합을 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과연 상승장인가라는 거에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개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좀 이제 그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답답한 마음에 주식 샀어요? 한번 물어봤는데 사실 뭐 누구한테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례죠. 근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혹시 요새 뭐 투자하신 거 있으십니까? 뭐 그런 분들은 나 어디 사, 뭐 사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왜 신규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근데 딱 거절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쉬고 있어. 뭐 구정이 바로 앞인데 뭐 그거를 신경을 써. 3월 달 벚꽃 필 때 그때쯤 돼가지고 슬슬 하나씩 사면 되는 거지. 지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아직까지 멀었구나. 어,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개미들이 다 받아 먹다가 체하면 그죠? 힘들어진다. 아쉬워요. 음.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냥 무지성으로 파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외부인들은 어떤 투자에 있어가지고 무지성으로 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투자 비중을 줄인다. 아니면 뭐 어떠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나갈 때, 이렇게 대규모로 정리하고 나갈 때, 그리고 그럴 때 뭐 종목을 보면서 주가를 따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털고 나가거든요. 나가는 거거든요. 선물이 털린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음, 선물이 털린다는 게. 그리고 또 종가에는 또 말아 올릴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선물 가지고 지금 그 2,500 고 라인 2,600원 넘기지 않을 것 같고 2,600 오면 저는 고버스 그냥 때릴 겁니다. 근데 그 지금 2,500 고하고 2,600 고 사이에서 계속해서 주가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 욕심 채우는 것 같아요. 팔려는 욕심. 일정 부분 다 팔고 나면 또 이제 한번 소용돌이가 칠 것 같은데 그죠?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딱히
더 이상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인 거예요. 저도 이제 환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율이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어, 이때도 오를 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이때 뭐 1,500원 뚫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뭐 더 갈 것 같죠? 더 갈 것 같다가 거꾸로졌어요. 그죠? 다행히. 그러면 계속해서 떨어지냐 이거죠. 진짜 1,4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어? 그죠? 1,400원 뚫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아, 이러면 레버리지죠. 그죠? 환율만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달러 지수가 멈췄습니다. 그죠? 108, 110까지 갔다 108. 트럼프 오고 나서 멈췄는데 트럼프는 달러를 약세를 만드는 게 관건인데 그죠? 이거를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얘도 10년물 국채 이거 가지고 난리가 폈는데 4.6이요. 4.6인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금리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어?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얼마 전에 그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죠? 환율 때문에 동결을 한다. 뭐 정치 상황 때문에 동결을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금리를 동결을 했어도 시중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뉴스 검색해 보시면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금금리, 적금금리, 그 다음에 대출금리, 그죠? 마이너스 통장 금리. 저는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간파를 하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간파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금리가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해결되기 전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단타로 뭐 레버리지다 고퍼스다 이용해가지고 단타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레버리지 고퍼스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거 아니면 더 그 레버리지가 높은 거 이런 거로 투자하시는 고수일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이렇게 안정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캐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런 게 조금 확인되고 나서 일단은 24일 날 BOJ에서 금리가 있고 29일 날 그다음에 그 FOMC가 있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구정 때까지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저께 뭐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뭐 미국장 굉장히 좋아요. 미국장 잠깐 볼까요? 미국장 완전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요새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다시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거를 작전을 짜느라고 막 선도 여러 가지 날려봤어요. 날려봤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요.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다시 상승이에요. 여기서 꺾어진다? 라고 한다면 애매하죠.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레버리지인지 곧버스인지 그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정고를 찍었거든요. 나스닥 정고. 그죠? 이게 좀 복잡해졌죠? 이게 나스닥 정보입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이 복잡한 게 어떻게 투자될지 저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을 막 갖다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져요. 이거 이평 띄우면. 그래가지고 정보만 어떻게 뚫을지. 야, 여기서 무너지면 좀 크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국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투자 전문가다든지 뭐 투자 분석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큰 이제 그 무슨 그 은행이라든지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속해 있는 어 이런 사람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많이 낸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또 이거 파고 나가야 될 게 이거 유럽이에요. 유럽이 정보를 뚫고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요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야 요게 유럽이 이걸 뚫고 나가네? 그러면 돈이 풀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유럽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는 얘기인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환율만 보고 있는데 돈이 풀린 것 같아요. 유럽은 지금 돈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이게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 그러니까 주둥이 오늘 방송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조심하자. 우리도 이제 이거래일 오늘은 뭐 시간 다 지나갔으니까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또 BOJ에서 또 이제 금리 발표하고 나서 또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금리 동결을 했는데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미국은 금리 동결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도 금리 올려야 돼. 정치 상황이라든지 뭐 지지율이 엉망이잖아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 눈치 보다가 올린다 그랬는데 올릴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여기저기서 나오는 뉴스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그, 마지노선이라 그럴까? 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어. 근데 이번에 만약 금리 못 올리면 우리가 더 힘들어졌고 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번이 아닌가. 만약 일본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2월 달에 어떻게 될지 진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죠? 어떤 분은 지금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고퍼스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고퍼스 투자했다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물려있고, 어? 오히려 더 상승하면 고퍼스를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주동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게 변하지 않으면, 그죠? 요게 변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패턴이 변하지 않으면 조금 레버리지는 지양하시는 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퍼스의 유혹이 더 커진다는 거 주도는. 그리고 뭐 지금 2,500이잖아요. 2,530 정도 되나요? 2,530이네요. 2,530에서 더 올라가요. 그래서 2,600이 됐어요. 그러면 2,60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냐고요? 안 들어오죠. 그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쌀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있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예전에 막 보면 막 1쪽씩 들어오고 8천억, 7천억 막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석 달, 2, 3개월 지나고 나면요. 주가가 한참 펌핑돼 있어요. 점프돼 있죠. 그죠? 지금 막 주가가 요동칠 때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죠? 한쪽에서는 막 팔고 한쪽에서는 막 사들이고 외국인들 저 뭐지? 쟤네들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뭐 쇼커버가 들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포장을 하면서 막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두세 달 후에 보면 그게 점핑이 돼 있는 거예요. 어. 지금이 두려운 게 뭐예요? 지금 외국인들 막 팔고 있어요. 어. 어쩔 수 없이 판다. 뭐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외국인들이 팔아도 주가는 안 빠진다. 개미들이 잘 버티고 있다. 연기금이 들어와 가지고 방어를 해준다. 두세 달 후에 지금 지수가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게 고민인 거죠. 그죠? 외국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특히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거든요. 점유율 70%가 넘어갔잖아요. 얘네들 선물 시장에서 얘네들이 다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양방향으로 어디서든지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ATM이라는 그죠? 그런 아주 안 좋은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왜 그런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구정 때는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내일은 뭐 딱히 방송을 할 게 있을까? 아니면 뭐 내일 방송은 끝났고 뭐 구정 때, 연휴 때 뭐 심심하면 한번 방송하고 그죠? 딱히 지금은 뭐 방송할 거리도 없고 방향성도 안 나오고 구정 연휴에 외국인 저기 뭐 일본이라든지 지금 일본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뭐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사놓고 싶지는 않아요. 저 고점, 정고점 딱 뚫기 전까지는 사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돈 벌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 언제든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그죠? 저도 고버스 투자했는데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레버리지로 갑자기 그냥 막 몰빵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세상이 변한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다. 앞으로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나아지는 일밖에 안 남았다. 무슨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을 푼다든지, 그죠? 뭐, 어? 환율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돈을 확 푼다든지 뭐 추경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 세상 일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는 외국인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